대다수의 사람들은 최후의 승자보단 실패한 영웅을 더 좋아하고 그런 이유에선지 이 인물에 대한 평가도 그닥입니다. 음흉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며 최후까지 존버하다 승리를 거저먹은 너구리 영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나 그의 삶은 운 좋게 잘 굴러가긴커녕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에야스의 아명은 타케치요로 1543년 미카와 마츠다이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오카자키 영주 집안이었지만 당시 마츠다이라 가문은 오다와 이마가와 두 세력 사이에서 헤매다 이마가와 편에 붙었는데 외가 미즈노 가문이 오다 편에 붙자 부모가 이혼해 3살 때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6살 땐 이마가와 가문 인질로 가다가 오다 측에 붙잡히는 등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다 측은 타케치요를 내세워 아버지 히로타다에게 자기 쪽에 붙으라 협박을 가했지만 아버지 히로타다는 이를 무시하며 사실상 아들인 타케치요를 버립니다. 다행히 오다 측은 목숨을 살려주고 타케치요는 9살 많은 중이병을 찐에 만나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2년 뒤 포로교환으로 풀려나지만 그 사이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영지는 이마가와 가문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8살부터 19살까지 쓴푸에서 인질로 살지만 쓴푸 생활은 제법 평온했으며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타케치요를 자기 이름을 딴 모토야스로 개명시켜 자기 조카와 결혼시키고 자기 집안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등 그럭저럭 대우가 나쁘지 않았지만 은근슬쩍 미카와를 흡수해 다시 돌려줄 생각을 안 했기에 모토야스와 가신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1560년 오하리 원정군의 선봉인 모토야스는 요시모토가 오케아자마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미카와로 돌아와 1562년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고 이에야스로 개명해버립니다. 빡친 이마가와 가문 측이 이에야스 가신들과 장인을 척살하고 이에야스의 처자식만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자 이마가와 가문과 완전히 척지며 아예 노부나가와 사돈을 맺습니다. 1563년에 종교 집단 일양종 동기를 진압하고 미카와를 통일한 뒤 도쿠가와로 성을 바꿉니다. 일종의 족보 조작이란 썰이 유력하지만 당시엔 흔한 일이었고 여튼 세력이 커진 이에야스는 다케다와 협공해 1568년 이마가와를 멸망시키고 러닝메이트 노부나가도 교토로 상경해 승승장구하지만 1570년경 노부나가 포위망이 형성되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1573년 이에야스는 다케다 신겐의 서진을 저지하다 미카타가하라 전투에서 대패하고 이때 이에야스는 겁에 질려 바지에 큰 것을 지리고 부하들에게 된장이라 우겼단 일화가 있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간 도쿠가와 가문은 신겐이 갑자기 병사하며 개같이 부활 1575년 나가시무 전투에서 주력으로 활약해 다케다와 싸우고 1582년 노부나가와 협공해 마침내 다케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와의 동맹이 마냥 좋지는 않았으니 처음엔 대등한 동맹이었지만 노부나가 세력이 커지며 대등한 동맹에서 차츰 부하로 전락해버리고 1579년 이마가와 가문 출신인 아내 츠키야마와 장남 노부야스가 다케다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노부나가에게 추궁받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차결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동맹을 유지했으나 1582년 그 애증의 관계도 청산이 됩니다. 1582년 6월 혼노지의 변으로 노부나가가 세상을 뜨고 이에야스는 이 틈에 옛 다케다 영지를 손에 넣어 홋카이도 5개국을 장악하고 호조감과 사돈을 맺어 세력을 확장하지만 천하인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눈의 가시로 여기고 이에야스 역시 노부나가의 차남 노부카츠 후견인을 자처하며 맞서니 결국 1584년 원숭이와 너구리가 대결하는 코막힌 나가쿠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초전에 한방 먹은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와 정면 대결을 피하며 노부카츠와 단독으로 화해하니 이로써 명분을 잃은 이에야스는 못 씹은 기분으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는데 히데요시의 천하통일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고 히데요시 역시 규슈 간토를 평정하기 위해선 이에야스의 협조가 필요해 회유와 압박을 거듭하니 결국 이에야스는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1590년 호조 가문을 멸망시킨 히데요시는 남아있는 유일한 위협이자 1등 공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간토로 보냅니다. 일본 동쪽 광활한 평야지대로 무려 240만 석의 영지였으나
이는 원래 호조의 영토였고 중앙인 교토 오사카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인데다 수십 년 동안 공들인 영지를 모조리 내놓게 생겼으니 이 모든 게 히데요시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태연하게 간토로 이주한 뒤 에도를 본거지로 삼는데 늪지대 투성이의 한적한 어촌이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간척해 도로와 성곽을 갖추고 그 후로도 간토와 에도 일대를 끊임없이 개발해 에도는 대도시로 거듭나고 훗날 일본의 수도 도쿄가 됩니다. 이렇게 이에야스는 간토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반면 히데요시는 실정으로 민심을 잃어갑니다. 임진왜란과 히데치쿠 사건 등 계속된 실정으로 도요토미 정권은 약화되고 5대로의 필두 이에야스는 1598년 히데요시 사망 뒤 노골적으로 중앙정계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이에 맞선 이시다 미츠나리는 우에스기와 연합해 이에야스를 동서에서 협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1600년 6월 우에스기가 봉기하자 이에야스의 대군이 동쪽으로 향합니다. 우에스기 정벌을 틈타 이에야스가 없는 수도권을 장악한 미츠나리는 10만 대군을 모으고 우에스기는 동쪽에서 도쿠가와를 압박했으나 오히려 이에야스는 이참에 도요토미 세력과 쇼부를 보기로 하고 간토에 최소한의 수비만 남긴 채 8만 대군을 몰아 서쪽으로 진격하니 서기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에서 동서군이 충돌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유능한 관료였으나 모난 성격으로 정적이 많았고 군사적 재능이 형편없는 데다 여러 영주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소영주였으며 전후에 영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영토도 힘도 없었고 반면에 이에야스는 백전노장에 손꼽히는 대영주였고 히데요시 말년부터 인심을 얻었으며 사전에 영주들을 대대적으로 매수하고 포섭해둡니다. 이시다의 서구는 초반에 유리했지만 결국 매수된 영주들의 태업으로 전황이 고착되던 상황에 서군의 고바야카와의 배신으로 전세가 뒤집히며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미츠나리를 포함해 90여 명에 달하는 영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 전후 처리를 마친 이에야스는 1603년 3월 쇼군이 되어 260년에 에도막부를 개창합니다. 이에야스는 쇼군이 된 뒤 2년 만인 1605년 삼남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쇼군을 물려주고 자신은 일종의 상왕격인 오고쇼로 군림하며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리였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1개 영주로 전락한 도요토미 가문은 계속 존속했으나 이는 크나큰 불안 요소였고 자기 생전에 모든 걸 마무리 짓기로 마음먹은 이에야스는 결국 1614년과 1615년에 걸친 오사카 전투로 끝내 도요토미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1616년 이에야스는 74세로 세상을 뜹니다. 이에야스는 가장 약한 세력에서 시작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차츰 세력을 확대했고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교활함으로 후세까지 너구리 영감이라 까임을 당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그가 이룩한 체제가 사후 250년가량 지속된 걸 보면 확실히 그는 한 시대의 거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